시간 보게. 자, 오늘 제가 말할 거는 간단한 비트코인에 대해서와 투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 코인,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과정,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는지 말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고 코인은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여부는 개인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으로 인해 해킹이 불가능하고 해외 송금 시 은행처럼 큰 수수료 부담 없이 송금이 가능해지고, 이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계기는 중앙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왜 정해지는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예를 들어 금이나 광물은 본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외계인이 보면 그냥 돌덩어리지만 이제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금융의 기준으로 삼으니 비싸지는 것. 이제 비트코인도 비슷한 맥락인데 컴퓨터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제 불가능하며 채굴이 될수록 제한된 비트는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며 그만큼 전력 비용이 상승이 됩니다. 이제 제한된 수량으로 인해 채굴이 될수록 비싸지고 그 외에 쓰이는 의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30들이 왜 주식이나 코인을 시작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2030은 사회 초년생이므로 저축된 자본은 많지 않아.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꿈 같은 소리고 주식이나 코인판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알다시피 한번 제대로 맛보면 중독이 시작이 되고 욕심이 생기잖아. 그래서 대부분 손실 보고 소수만 큰 이득을 챙기는 거지. 투자 중독은 개인 자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중독이 되면 더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며 이제 그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지. 주식 사기 중 큰 부분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에 주식 리딩방에 들어오게 되며 그 자체가 사기 당한 거야. 정말 주식 리딩방은 악랄한 게 이곳에서 수익이 나면 계속 회비를 받으며 운영하고 안 벌리면 접고 튀면 그만이야. 그러면 이렇게 사기를 당했어. 그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도 답이 없는 게 가입 문구 중 손실이 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과실은 온전히 개인에게 떠안게 돼. 이제 튀어버린 리딩 회사는 다시 다른 상호명으로 돌아와 영원한 스타트업 기업으로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게 주식 리딩방. 그럼 이제 코인판에서 중독이 되면 어떤 비극이 생길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주식 중독보다 코인 중독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보다 더욱 더 많은 유혹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뽑자면 레버리지 기능과 코인 사기. 레버리지 기능은 알다시피 최대 100에서 150배를 투자 자본을 늘려서 거래할 수 있고, 그런즉 1000만 원으로 15억 상당 코인을 사고 팔 수 있어. 15억이 1%만 올라도 1,500만 원인데 맛본 사람들은 중독이 안 되기가 매우 힘들어지지. 그럼 코인 사기 중 큰 화제를 일으킨 테라 사태, 즉 권도영이 죄지은 일에 대해서 말해 볼게. 먼저 테라가 어떤 코인이라면 1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이용하여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이 코인의 기능은 연 20% 배당을 주는 코인이었어. 그래서 기능은 있는 코인이었어.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한국인들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심리가 있어 가격 변동 없는 배당 꼬박꼬박 주는 테라를 매우 좋게 본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떤 큰 손이 테라를 대거 팔아 테라가 0.6달러가 되자 루나를 마구 생성해 팔며 테라를 지키기 위해 쓰여졌어. 하지만 루나 투자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걸 알기에 루나를 손절치며 루나의 가치는 떨어지고 테라를 유지시킬 루나는 힘을 못 쓰게 된 거지. 결국 테라와 루나는 상호작용으로 폭락됐고 테라는 몇 일 만에
99.99%가 사라졌어. 즉 1억을 투자했으면 남은 건 1,000원이야. 결국 60조 원이나 되는 가치는 증발해버리고 권도영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려고 튀어버린 거지. 이렇게 짧게 투자 위험성들에 말해봤는데 코인이든 금이든 가치를 두면 투자 가치가 생겨. 그래서 누구는 코인은 가치가 없는데 왜 투자하냐 물어보면 기능 있는 코인들은 사실 가치는 있긴 해.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신뢰한다는 거야. 소중한 돈으로 신뢰 없는 낯선 거지를 고용해서 구걸한 30%를 떼먹진 않잖아. 루나 사태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된 코인이었지만 권도용이 책임을 안 지고 사기친 사건이 있으니 투자할 땐 위험 요소를 인지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이렇게 간략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해봤고 이제 코인이든 주식이든 위험 요소를 한번 말해봤는데 혹시 이 중에 궁금한 게 있나요? 존댓말 한 거예요? 반말 한 거예요? 아 존댓말 및 반말. 오케이.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거 이 자체가 금융 상품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 근데 너의 생각은 신뢰성에 의해서 그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애초에 이제 주식 장에 그 지금 비트 ETF가 들어가 있잖아.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은행에서 비트를 미리 사 가지고 그 제한된 구매 비트 가격에서 그 은행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 내 생각엔 은행이 그렇게 산다는 거는 신뢰성이 있으니까 다른 은행 큰 기업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나는 신뢰가 있다고 봐. 근데 미국의 유명한 은행들은 구매를 안 하잖아. 예를 들어 뭐 JP모건이나 이쪽에서는 아예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이제 특히 미국은 강대국이잖아. 워렌 버핏이나 찰리 밍거도 비슷하게 한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성향이 있어. 미국은. 왜냐면 달러가 제일 세야 되잖아.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달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만큼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안 좋게 어느 나라든 안 좋게 볼 것 같은데 엘살바도르는 자기 나라 화폐 자체가 대통령도 인정 좀 뭔가 잘못된다는 걸 인정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대체한 거지. 그냥 어느 나라든 비트코인을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증권사에 뭐 비트코인 ETF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증명된 은행 증권사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니까 좋게 볼 것 같아 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논란 루나 좀- 사태가 왜 사기야? 루나 사태가 왜 사기? 누가 칼을 들고 협박했어 사람? 아 오케이. 그 이제 내가 말한 것 중에 루나가 왜 신뢰가 됐냐면 이제 테라랑 루나가 있어. 테라는 1달러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루나가 생성이 됐고 근데 어. 그거를 하고 하는 그거 몫은 투자자의 몫이야. 그 상품이 위험한지 판단하는 거. 근데 법적에서 볼 때는 그치? 투자자의 잘못이지. 그렇게 그걸 물론 몰랐겠지. 그 유지가 된다는 걸 권도영 사장 그 회장이 말을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그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신뢰해서 들어간 거야. 그걸 우리는 뭐 사기 받을 때 사기인지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 사기인 거 알면 아무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근데 어. 그거의 몫은 개인이 지는 거 아니야? 그치. 개인 잘못인데 이제 사장이 1달러를 유지시킨다고 그 말을 했어. 말했으니까 그거 이제 거기에서 거기가 사기다.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 자본들 들고 다른 나라로 튀어버린 거야. 그러면 1달러 유지시키겠다는 그 말은 그렇게 말하고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줬는데 거짓 정보를 주면서 자기 테라를 사라고 유도시킨 거잖아.
그게 애초에 사기 수법이 된 거지. 질문이나요? 저는 그냥 시은이 형 아까 은행에서 그 제도권에서 ETF도 만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가치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도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애초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계기가 뭐 달러도 무한으로 생성을 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거를 안 좋게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한된 비트코인 수량으로 중앙 개입 없이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난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게 없으면 화폐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맞아요.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누가 컨트롤해야 정부라든지 그런 게 원래 화폐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지금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물병인데 뭐 찰리 민거가 쓰던 물병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 물병은 가치 또 상승이 되잖아. 찰리 민거 좋아하는 사람은. 약간 비트코인이 그냥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중앙 개입은 없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를 두고 가치를 두니까 그냥 화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트코인의 가격은 같은 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게 그냥 이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고, 왜냐면은 경제학에서도 가치가 일정하지 않잖아. 고정값이 아니잖아. 근데 경제학에서는 아예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그 교수님 수업에서도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었거든. 근데 모든 걸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 초기에 들어가는 그 엔트런스 값 자체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화폐로 봐야 하냐 했을 때는 수업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경제는 이론대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코인에 대한 여러 방해 요소나 뭐 좋은 장점들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개인이 신뢰를 한다면 화폐라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